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8% 기록하면서 1위 기록했고, 이어서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뭐 순위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대표가 7.4%, 안철수 의원 5.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4.0%로 나왔어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야, 이게 참 재밌네요. 보면 뭐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럽지 않은데,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월등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각 주자별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과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낸 사람으로 나눠보면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게 명백한 인물은 김문수 장관은 일단 명백히 반대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하여튼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반대라고 분류하는 게 맞겠죠. 대선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는 듯한 언행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뭐 이렇게 더해보면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수치가. 그러니까 대연합으로 봤을 때 수치가. 예. 네. 이 보면 확실히 예선 내지는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흥행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국민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 중도 다 포함한 거죠. 실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하면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게 수치가 많이 달라질 거고요.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5.2, 무당층에서 17.2, 보수층에서 45,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김문수 대망론이 아주 허황된 소리는 아니겠구나.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게다가 탄핵까지 인용이 되면은 이제 격앙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킨 사람들은 다 죽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막 분위기가 되면은 김문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본선은 또 다른 얘기지만은 정말 재밌네요. 네, 이번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지금 1위로 떠오른 그 범보수에서 1위로 떠오른 이제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세외 인사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인사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대선은 뭐 없다, 탄핵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일관된 모습은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씀대로 이 타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 장관이 또 면담을 먼저 요청했대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국면은 대선 국면이 맞아요.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선거 전략상의 문제일 뿐이지 대선 국면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시겠죠. 대가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개를 이제 머리를 드는 순서대로 날아가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거의 뭐 반쯤 날아간 것 같고, 뭐 계속 모호하게 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저는 저번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계엄은 본인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고 했나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홍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뭐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왜 계엄은 반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서 경선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불난 곳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제 허은하 대표 이제 당대표직이 상실됐죠. 그런데 지금 주말 새 나온 보도가 뭐냐면, 허은하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반납하지 않고 당의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탔다라는 그리고 잠수 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혁신당판 옥새 파동이냐 옥새 들고 나리사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지금 허은하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나 잠수 탄 거 아니고 뭐 자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언론 플레이부터 하는 게 이준석 씨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자회견을 오늘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인을 허은하 참 곤란하네. 허은하 대표예요. 허은하 전 대표예요. 어쨌든 직접 본인이 보관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사무처에 보통은 보관시켜 놓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본인이 찾아가서 내가 직접 보고 결제하겠다 그래갖고 보관하기 시작한 지는 몇 달 됐고 글쎄 당 계좌의 비밀번호 이게 이제 연락을 하면 가르쳐 줘야겠죠. 지금 어쨌든 가처분에서 허은하 대표가 졌기 때문에 물론 본안 소송은 남아 있어요. 근데 본안 소송은 결론이 언제 날지 뭐 통상 수개월 내지는 1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까지 이게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 거고 뭐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알려주겠죠. 안 그러면 또 업무 방해한다 뭐 이렇게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잠수라고 하면 일단 연락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잠수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게 뭐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 좀 해라. 뭐가 됐든. 그러니까 빨리 연락해서 그러면 당대표 직인하고 뭐 이거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연락도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뭐 이준석 의원 어쨌든 뭐 본인이 대선 나온다라고 하는데 조홍천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집안 내부 사정도 단속 못하면서 무슨 대선이냐 이렇게 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빨리 뭐가 됐든 이거 허나 만나서 해소를 하든 손잡고 뭐 나간다고 하든 뭐 이거 좀 정리 안 하면은 두고두고 문제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 나오니까 뭐 조고각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자 이런 SNS 메시지 냈는데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감탄국도 정치다. 이준석 의원에게 필요한 게 개과천선이라고 직격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뭐 지금 그 언론 인터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준석은 제2의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던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개혁신당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사실은 큰 정당도 이 정도로 내분 사태가 벌어지면 어려움을 겪는데 작은 정당은 사실 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전에도 제가 제갈량이 북벌을 나서기 전에 했던 게 총나라의 내치를 안정시키는 거였다. 내치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북벌에 나서는 거지. 아니 본진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정보를 나서냐. 뭐 비슷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조홍천 전 의원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행보가.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 이거거든요. 이제 허은하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자강파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추대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합치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본인이 자강파여서 몰아낸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던데 내부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이른바 자른 거. 네. 거기서부터 본격화 그렇죠. 발단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발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인가라는 게 이제 의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임명직이고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경질했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싸운다고 더군다나 대선 출마를 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의힘하고의 합당 내지는 후보 단일화 문제는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저쪽에서 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모르겠어 진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합당 내지는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당으로 비춰지고 그런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명분을 들이대서 과연 합당이 가능할까? 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저 이준석 의원한테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허나 대표랑 이제 좀 손잡고 가면 안 되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허나 대표가 약간 본인과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사람과 소송 건 게 한 20개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보니까. 강을 건넜네요. 어떻게 강을 보면. 건넜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무슨 여기에 장성철 소장이랑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14명의 평론가 그게 와전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한 건데 이준석이 다섯 개 연구 그리고 천하람이 5개 연구 이주영이 4개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평론가였더라고. 나머지는 다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뭐 동탄 지하철역 뭐 이런 거 다 대부분 이런 겁니다. 본인이 재정과 관련돼서 왜냐면 저기가 이제 기재부 기재위에 있으니까 천하람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거 이제 다 한 거라서 그거는 좀 이제 근데 어쨌든 막 그것도 다 지금 소송 걸고 지금 여론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14명의 방송 패널이라고 이제 기사에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명은 평론가. 이미 이름도 나와서 사실은 제가 뭐 이거를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가 했던 근데 이종훈 평론가가 딱히 뭐 엄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뭔가 분석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로 이제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평론가라고 자칭하는 분은 한 분이지만 방송 출연하는 분은 그 방송 출연 기준으로는 몇 분 더 있긴 하죠. 사실. 그래요? 네. 네, 저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한 데 대해서 두고 후회가 된다. 너무나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정치적인 빚잔치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빚잔치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여기서 조금 더 반복이 되면 그거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원 내지는 후원으로 비춰질 성격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작년 4월 총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PK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후보 지원 유세나 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빚잔치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개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타이밍이냐 그런데 요 타이밍에 나온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걸 이제 뭐 빚잔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서로에 대한 앙금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정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때문이다. 아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흠결이 많아서 그렇게 거부감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막 논쟁이 있고 아직도 뭐 약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내 책임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런 갈등들을 좀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그러니까 반탄핵이 아니라 반내란 세력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하실 역할을 앞으로는 하겠다. 저는 그렇게 좀 읽었습니다. 이거는.